한 번 시작하면 쭉 이어가야 하는 부담 때문에 금융투자 망설이셨나요? 아니면 방법이 어렵다고 지레 겁먹으셨나요? 그것도 아니면 금리가 낮다고 생각조차 안 하고 계신가요? 2019년 남은 시간은 단 5개월. 짧은 시간 동안 금융투자하는 방법 전문가와 함께 알아봅니다. 연초에 계획들을 세우시잖아요. 이 가장 많이 하는 게 일단 체력, 운동. 예, 건강을 위한 운동이고요. 그리고 또 빼놓지 않고 하는 게 뭘까요? 다이어트? 그것도 운동이라고 한다면은 그리고 빼놓지 않고 하는 게 이 돈 모으는 거 아닐까? 맞아요, 맞아요. 재테크 올해는, 관심 요즘 많으시죠. 쌈짓돈 좀 만들어보자. 종잣돈 좀 만들어보자. 아마 그렇게 하셨을 겁니다. 네, 그런데 벌써 2019년도 절반이 훌쩍 지나가 버렸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계획 꼭 지켜보시라고 오늘은 짧게는 3개월, 길게는 6개월 단기에 투자하는 방법들 알려드리겠습니다. 김동희 N투자증권 부장, 김정혜 S은행 마스터PB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근데 요즘에 금리 상황들이 한국에서 금리를 내리기도 하고 막 그러는데 요즘 금리 상황들이 좀 어떻습니까?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경제 성장률을 한 2.2% 그리고 물가 상승률을 1% 미만으로 전망하면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1.5%로 결정하였습니다. 미국이 금리 인하가 예상이 되면 그다음에 한국이 금리를 내리는 것이 저희의 시나리오였는데 국내 경기 상황이 안 좋아 전격적으로 금리 인하를 하게 되었습니다. 시장에서는 당초 원래 한 번 정도 금리 인하가 될 것이라고 지난 1월에 말을 했었는데 현재는 2번 정도 이상도 가능하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금리는 급격하게 하락을 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현재 금리 수준이 금리 인하를 2번 이상 빠진다는 것이 시장에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향후에 추가로 시장 금리가 내려가는 것은 올해 안에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마땅한 투자처가 없다 이런 얘기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런 저금리 시대에는 어디에 투자를 해야 할까요? 그 안전한 거를 투자를 하고 싶다고 하면 은행 정기예금을 해야겠지만 기준금리가 내려가면서 매력이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예금보다는 조금 더 높은 금리에 투자할 수 있는 발행어음이나 공사채 그리고 우량기업 회사채 등에 투자하시는 분이 좀 늘어나고 있는데요. 발행어음은 금융기관이 자기의 신용도로 발행하는 상품으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스스로 발행하는 자기 발행어음입니다. 보통 1년 미만 단기 금융 상품으로 나오는데 확정 금리가 적용되므로 투자 기간에 따라서 확정된 금리를 받게 됩니다. 공사채나 그 우량기업 회사채도 낮은 위험으로 투자를 할 수 있지만 아무래도 채권이 좀 최소 가입 금액이 크거나 또는 금리 수준이 은행 정기예금보다 못한 경우도 있어서 개인이 투자하기엔 좀 매력이 낮고 전단체는 만기 1년 미만의 전자 단기 그 사채를 종이가 아닌 전자 방식으로 발행해서 유통하는 상품입니다. 그래서 1억 원 이상 그리고 만기 1년 이내의 상품으로 중도 해지가 되지 않고 예금자 보호법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로지 이 전단체를 발행한 회사의 신용도에 따라서 상환되기 때문에 발행사에 문제가 생기면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달러에 대한 관심이 좀 많아지면서 달러 표시 채권에 대한 투자자의 관심이 높은 편인데 국내 투자자들한테 인기가 많은 그 달러 표시 채권은 뭐 항공사 채권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4%대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뭐 그런 채권까지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다양한 상품들이 있는데 만약에 요즘 같은 경우는 이 자기 자금을 좀 짧게 굴리시려는 분들이 참 많으신 것 같아서 저희가 한 6개월로 이렇게 얘기를 좀 줄여 본다면 6개월 미만 동안 투자를 한다면 어떤 상품이 좋을지 한번 추천해 주세요. 우리 김 부장님께서는. 네. 그러면 6개월 정도면은 3개월, 6개월 나눠서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전단체나 발행어음 정도가 무난해 보이고 금액이 좀 커서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이제 단기 채권형 펀드 같은 걸 하면 금액을 좀 작게 해서 투자할 수 있고 원하실 때 환매할 수 있으니까 특별히 투자 기간에 상관없이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가끔 5%대 발행어음이 나오기도 한다고 하는데 이건 또 아무나 가입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 5%대 상품은 그 처음 그 고객이 되시는 분들, 신규 고객이나 거래가 없던 분들한테 특판 형식으로 드리는 경우가 많아서 좀 가입할 때 제한이 있고 그리고 가입을 하더라도 금액이 뭐 월 100만 원 수준으로 할 수 있어서 좀 돈이 많으신 분들이 큰 돈으로 하기에는 약간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적합한 네. 한계가 있는 약간 네. 투자 상품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요즘처럼 주식 시장이 안 좋을 때는 ELS나 DLS 같은 파생 상품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이건 어떤가요? 네, 맞습니다. 먼저 ELS와 DLS는 이제 어떻게 이제 먼저 분류를 한번 해보면 ELS는 주식이나 주가 지수라고 표현하죠. 두 개를 가지고 기초 자산으로 해서 특정 조건을 충족했을 때 계약된 수익을 지급을 해주는 부분이고요. DLS라는 거는 주식 이외에 원유나 금이나 환율 그리고 금리 등을 특정 조건 내에 있으면 계약된 이자를 지급해주는 상품입니다. 또 요즘같이 변동성이 큰 때는 ELS와 DLS 중에 어느 게 더 위험합니까? 라고 하면 DLS가 더 높다라고 표현을 해줄 수 있고요. 이 두 개의 상품은 그래도 목표 수익률이 4에서 6% 정도의 그 정도의 수익을 원하시는 분들한테는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들어서 이 달러나 예, 맞습니다. 금 네. 이쪽으로 관심들을 참 많이 갖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예, 왜 이렇게 지금 왜들 이렇게 달러나 금에 관심들이 많을까요? 우리가 위험 자산이라고 말을 하는 걸 주식이라고 표현을 하고 안전 자산이라 그러면 나중에 고유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걸 많이 표현을 하는데 우리가 기축이 되는 게 달러거든요. 그래서 달러나 그리고 절대 변하지 않는 금에 대한 그 속성 때문에 많이 원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안전 자산이라는 표현을 정리해 보면 경제 흐름으로부터 큰 영향을 받지 않는 위험을 분산한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고요. 이것이 최대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위기 상황이 벌어졌을 때 가장 고객들한테는 유리하다라고 보여주고 그때는 가치까지 오르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달러가 오르면 금은 내리고요. 또 반대로 달러가 내리면 금값이 오릅니다. 그 두 개는 역외관계이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개는 적절히 비율은 감안을 하시고 상황에 맞춰서 투자하시기를 추천해 드립니다. 그렇군요. 네, 제 주변에는 달러에 투자하는 분들이 조금 더 많은 것 같더라고요. 아, 네. 근데 이게 생각보다 투자 방법이 굉장히 다양하더라고요. 그런가요? 한 세 가지 정도로 요약을 할 수가 있는데요. 달러 ETF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면 여러 선물 지수에 연동되어서 달러 가치가 변화하고 그 변화하는 거에 따라서 수익을 합니다. 그래서 약간 주식이라고 보셔도 큰 무리는 없어 보이고요. 두 번째는 달러 보험입니다. 달러로 계속 들어가고 나중에 찾을 때도 달러로 찾습니다. 국내에 있는 보험보다 한 15% 저렴하게 들어갈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네. 향후에 달러 가치가 올라가면 만기가 되었을 때 환차액이 발생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달러 예금입니다. 한국 돈으로 예금하는 금리가 달러로 넣는 것보다 금리가 좋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좀 반대로 되어서 원화보다 외화에 대한 예금 금리가 더 높습니다. 장기로 넣기보다는 통장에다 넣어놓고 기본적으로 한 2% 정도, 연 2%의 금리를 받고 있다가 올라갔을 때는 환매를 하면 환율이 올라간 거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예, 이렇게 요즘은 가장 많이 고객님들이 한 선호하시는 상품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어서 세 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을 겁니다. 이 달러도 달러지만 이제 나이가 있어서 그런지 저는 그래도 금이잖아요. 주변에 금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죠? 아, 예, 맞습니다. 네, 네. 금 투자 방법은 또 역시 이것도 다양한가요? 금에 대한 투자는 한 네 가지 정도로 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금 통장을 만드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금 통장은 은행에서 금 통장을 만들어서 금을 조금씩 매입하는 상품에 가입을 하는 것인데요. 최저는 뭐 1g도 살 수 있고요. 금 통장은 주로 할머님이나 할아버님께서 손주분들을 이제 처음에 태어나거나 할 때 네. 선물로 많이 이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KRS 금시장이라고 해가지고 증권사 계좌가 있으면 누구나 할 수 있고요. 1g 단위로 거래가 가능하고 계좌 개설한 투자회사를 통해서 수령도 가능하고 나중에는 이거를 실물로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양도나 배당 이자 소득세가 없기 때문에 세금에 대해서 민감하신 분들은 KRS 시장을 통해서 많이 하고요. 그리고 온라인 수수료도 0.2% 내외에서 수수료에 민감하신 고객님들한테는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는 쉽게 말해서 주식처럼 금을 사고 팔고를 그냥 금 예, 사고 맞습니다. 팔고의 주식 시장처럼 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아, 예, 되겠군요. 맞습니다. 세 번째는 ETF의 경우는 조금 국제 금 가격의 움직임에 따라서 수익률이 변동되기 때문에요. 증권사 계좌가 있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게 있고 마지막으로 최근에 금융권을 통해서 가장 근거래가 실물 자산으로 많이 고객님들이 바꾸는 경향이 있는데요. 은행을 통해서도 살 수가 있고요. 홈쇼핑이나 요즘 대형 골드바 판매소가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동네 금은방을 통해서도 이제 매매가 되고 있는데요. 가장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상속세나 증여세나 금융종합세 가세가 제외가 되기 때문에 언제든지 현금화가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 대신 금을 살 때 부가세가 10%가 있고요. 이 금을 실무로 사고 파는 거에 한 차이가 한 5%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한
사면서 기본적으로 한 15% 정도는 마이너스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은 좀 감안을 아.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한때 브라질이나 인도 등 이 해외 채권 투자도 많이들 권했었는데 요즘은 상황이 어떤가요, 부장님? 그 브라질 채권은 옛날에는 좀 수익률이 안 좋았는데 대통령이 바뀐 이후로 경제 개혁이나 특히 연금 개혁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브라질 채권의 수익률이 좀 많이 개선되었는데 최근에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도 있다 보니 그리고 또 예상을 좀 뛰어넘은 연금 개혁안이 발표가 됐어요. 그 이후로 국채 수익률이 조금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들 이제 손실이 회복이 되셨는데 기존 하셨던 분들은 지금 투자하게 되면 연 한 6% 정도 수익을 바라보고 투자를 하게 되는데 이미 많은 기대감이 좀 반영된 것 같아서 혹시 연금 개혁안이 통과가 잘 안 되거나 또 통과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뭐 불확실성이 나타나게 되면 좀 수익률이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것을 좀 추천드리고 있고 최근에는 이 브라질 채권도 달러로 투자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달러 표시 채권으로 투자를 해서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러면 수익률이 조금 떨어지지만 그래도 달러로 갖고 있으니까 약간 안심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해외 채권 투자 장점이 뭐가 있나요? 그리고 좀 유의할 점도 조금 말씀을 해주시고. 해외 채권 투자의 장점은 기본적으로 높은 기대 수익률에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 기준금리는 이번에 인하돼서 1.5%인데 미국만 해도 2.25에서 2.5%고 인도는 5.75, 브라질 6.5, 러시아 7.5 이렇게 높은 금리의 나라들이 많은데 정말 그러네요. 네. 당연히 이제 그런 나라들의 채권에 투자하면 우리나라에 투자하는 것보다 기대 수익률이 높습니다. 해외 채권에 투자를 하게 되면 직접 투자하면 보통 최소 단위, 최소 금액이 10만 달러, 20만 달러 정도로 1억, 2억이 넘습니다. 그래서 소액으로 투자를 하려면 해외 채권형 펀드를 하는 게 좋은데 최근에는 글로벌 경기 둔화랑 또 세계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좀 경제가 안 좋으니까 금리를 내리고 있어서 채권형 펀드의 성과가 좀 좋은 편이고 하반기까지는 다른 그 여러 나라들의 금리 인하가 좀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어서 해외 채권형 펀드를 하기에는 좀 좋은 시기로 보고 있습니다. 투자를 할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한테 이 전문가로서 이렇게 좀 조언을 하실 말씀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투자를 할 때는 100세를 기준으로 해서 네. 본인의 나이를 뺀 나머지 차액을 가지고 투자하라는 말이 있거든요. 아. 근데 저희도 금융기관에서 항상 고객님들께 제안을 하기 전에 성향을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고객님은 안정형입니다. 아니면 위험 중립형입니다. 아니면 공격형입니다를 하는데 개인의 성향을 먼저 분석하시는 길을 꼭 추천을 드리고요. 지금 최근에 저평가된 국가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 자산의 일부를 담고 싶다라고 하면 저는 나라는 미국이나 베트남 두 개의 시장은 조금, 아주 조금, 네. 투자를 해볼 만하다. 한다면 그 두 개를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 생각만 하고 한 번도 안 해보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직접 100만 원이라도 한번 자기가 해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작게나마 첫 발을 내딛는 게 중요하고 뭐 신발이나 옷 같은 거 고를 때는 매우 오랫동안 신중하게 보시는데 막상 뭐 투자를 할 때는 쉽게 결정하시는 분들이 있으셔서 좀 더 결정을 할 때 신중하게 결정하실 필요가 있고 또 한두 개 상품에 막 몰아서 넣으시는 것보다는 다양하게 분산 투자하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투자한 다음에 항상 내가 그 생각한 대로 잘 가고 있는지 체크를 해보고 상황이 안 맞으면 빨리 손실을 확정짓고 나오는 게 좀 더 유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7월이 다 가긴 했지만 그래도 따지고 보면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무려 5개월이나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올 연초에 세웠던 계획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하나 꼬박꼬박 잘 실천을 지금부터라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저는 단기간 투자 방법이 이렇게나 다양한 줄 몰랐거든요. 네. 지금이라도 빨리 달려가서 상담을 좀 받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알려드린 단기 투자 방법들 잊지 마시고요. 다들 꼭 한 번씩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분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